자,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정장수라는 홍준표 전 대표의 보좌관이 있어요. 이분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재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사님 휴대폰에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핸드폰에 전화가 막 왔다, 이 말이죠. 세세한 내용은 달라도 한결같이 대선 출마를 요청하는 통화였습니다. 홍 지사가 나서야 된다. 이러다가는 후보도 못 내고 정권 넘겨줘야 된다. 이분이 그때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이 통화들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전화 홍수 속에 며칠이 흘렀습니다. 장수야, 대선에 나가야겠다. 지사님, 죽으러 가는 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장수야, 21년 지켜온 당이다. 이 당에서 국회의원 4번 하고 도지사 2번 했다. 이제는 내가 갚을 차례다. 탄핵당한 정당인데 여기서 누가 나서겠노? 그 운명을 꼭 지사님이 짊어져야 됩니까? 야 임마, 이래 어려울 때니까 내보고 대통령 나가라지. 세월 좋을 때면 시켜주겠나. 이렇게 대선에 나서서 지지도 4%, 정당에서 24%를 받았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어떻게 대선에 나가게 됐는가? 이건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는 예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자마자부터 엄청나게 전화가 왔다. 대선에 올라와야 된다. 후보도 못 내게 생겼다 지금. 후보도 못 내고 정권 넘겨줘야 되겠다. 안 될 걸 알면서 전 대선 후보 홍준표는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보고 나가라고 하지. 좋을 때면 나한테 대선 후보 시켜주겠냐. 이렇게 하면서 투벅투벅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도 못할까봐 15%를 넘겨야 선거 비용이 보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 아무리 홍준표가 나가도 이번 대선은 15%도 못 얻어. 그러니까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돈을 아껴 써야 돼. 해서 방송 광고도 못했다. TV 광고도 못 틀었다. 거의 원맨쇼로 이루어낸 기적이었다.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또 한 번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하고 해서 양산을로 간다고 했다. 전략 공천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당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로 공정한 경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홍준표의 희생을 밟고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서 있습니다. 모두가 피하려고만 했던 대선 패장의 치욕, 지선 패배의 책임도 기꺼이 온전히 떠안았던 홍준표입니다. 도리를 요구하는 것도, 예의를 요구하는 것도, 대접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상식, 최소한의 권리,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정장수라는 홍준표 전 대표의 보좌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내용을 몰랐어요. 이 내용을 듣고 정말 리얼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적당히는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뭔가 꽂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죠. 지금 미래통합당 자체가 홍준표의 희생을 밟고 올라가 있는 당인데, 홍준표를 밟고 올라가 있는 당이 미래통합당이다. 원래는 괴멸될 당이었다. 대선 후보도 못 내고 그냥 흩어져서 사라졌을 당이었는데 그 당을 살려낸 홍준표에게 지금 또다시 험지로 가라. 황교안의 희생양이 되어라. 황교안의 들러리를 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정말 이 당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고 하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먹는다고 열심히 고생하고 희생한 사람 따로 있고, 이제 좀 될만하니까 정말 분위기 좋을 때 딱 들어가고 당권을 캐치한 사람이 이 당을 그냥 꿀꺽 다 먹는, 이거는 솔직히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좀 말이 안 된다고 볼 겁니다. 그리고 2월 20일 정장수 보좌관이 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오늘 홍준표 전 대표의 공천 면접이 있었다. 보도를 보면 공관위는 또다시 수도권 출마를 요구했다.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건가? 아무리 정치판이 아사리판이라지만 최소한의 예의나 도리도 없다는 말인가? 폐일원하고 열흘 전만 복귀해보자. 열흘 전을 생각해보자. 9일 김용호 위원장이 미장 사무실을 방문한 뒤에 11일 홍 후보는 당의 험지 출마 요구를 수용을 했다. 이틀 만에 홍준표가 당의 험지 출마 요구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좋다. 내가 고향 출마를 접고 양산을로 나가겠다. 12일 김용호 위원장은 고향 출마 의사를 굽힌 홍 후보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절반의 수확이라고 했다. 거기에 덧붙여서 도와줬던 당원, 동지, 친지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자기가 머무르고자 했던 곳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했다. 홍 후보는 공관위원장에 공식 언급이 있었기에 곧바로 고향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조용히 당의 결정을 기다렸다. 그런데 오늘 그 결과가 돌고 돌아 다시 수도권 험지 출마인가? 더 열받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때 홍준표 전 대표에게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면서 어느 지역구를 말했는지 아세요? 구로을을 얘기했습니다. 구로을. 황교안 측근이라고 알려진 공관위원 중에 한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에게 이 상황에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구로을 어때요? 구로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로을 가시라. 수도권 험지로 오시거나 아니면 불출마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황교안 측근이. 그런데 구로을이 어떤 곳인가? 뭐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로을은 진작에 김용태 의원으로 낙점이 돼 있던 곳입니다. 이미 갈 사람이 정해진 곳이었어요. 오늘 발표를 했죠. 어젠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김용태로. 이건요, 당에 조금 연락이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당연히 알고 있었죠. 구로을은 김용태가 낙점된 곳이라는 걸. 그런데 그 공관위원은 참 조롱을 한 거죠. 홍준표를 조롱을 했다. 공관위원이. 구로을 지역은 김용태로 낙점이 돼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구로을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구로을로 가라는 게 아니죠. 조롱이죠. 홍준표 전 대표를 조롱을 한 것이죠. 참, 이런 상황에서 정말 열받을 텐데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보좌관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도가 아니다. 비열하고 치사하다.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공당의 공천 절차가 어찌 이렇게 야바이꾼만도 못하냐.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라. 야, 스스로 죽을래? 사지에 나가 죽을래? 넌 어차피 죽어. 넌 어차피 내칠 거야. 너한테 공천 줄 생각 없어. 우리 당은 네가 나갔을 때 무조건 죽을 지역을 줄 거야.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이미 낙점이 돼 있는 지역을 던지면서 구로를 가실래? 구로를 어때요? 이렇게 비아냥을 거린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야, 네가 스스로 죽을래? 사지에 나가서 죽을래? 넌 어차피 좋은 지역은 안 줘. 그냥 황교안 들러리 서다가 넌 죽어야 될 입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침몰 직전에 당을 위해 기꺼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 불구덩이에 뛰어들었고 폐허 위에 희망의 불씨를 살렸던 자당 대통령 후보에게 이렇게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수는 없다. 12일 김용호 위원장의 발언은 양산을에 대한 묵시적 약속이었다. 거기에는 오독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누구나 그렇게 이해했다. 일단 고향에서 빼놓고 보자는 술수였다면 그것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 이 얘기가 뭐냐? 일단 고향에서 빼놓고 보자는 술수였다면 이거는 공당의 자격이 없어. 이 얘기 뭐냐? 홍준표가 고향에서 무소속을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지금 당장 뭔가 내가 이거 아니면 요거야 라고 금을 명확하게 근다고 하면 홍준표가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무소속으로 나가게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고향에서 빼서 양산으로 일단 보내놔. 그 다음에 시간을 질질 끌다가
고향으로 못 돌아가게끔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산으로 홍준표가 출마 선언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때 공천을 안 주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뭐하고 양산에서 무소속으로 나가도 양산은 무소속으로 당선이 어려운 지역이니까 그러면은 홍준표는 세대는 거야. 홍준표는 이도저도 할 방법이 없이 될 것이야 하고 술수를 쓴 거였다고 하면 이거는 공당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홍준표에게 장난을 친 거라고 하면 공당이 이건 말이 안 된다. 홍준표가 언제 특별한 대접을 요구했나? 당원 당규에 따라서 보편적 상식에 따라서 당원으로서 공정하고 공평한 평가를 받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게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 정말 허망하고 씁쓸한 저녁이다. 이렇게 또 남겼습니다. 이제 좀 돌아간 스토리를 아시겠죠?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러고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